오늘은 처음 선보이는 컨텐츠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NLP 기술 면접. 네, 이게 컨텐츠의 타이틀이고요. 이 NLP 기술 면접을 준비하는데 이제 필요한 개념들과 이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제공하는, 알기 쉽게 제공하는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NLP 직무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컨텐츠 시작해 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서 오늘 면접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의 내용은 트랜스포머 모델과 NLP에서 트랜스포머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입니다. 먼저 트랜스포머가 뭔지를 알아봐야 되겠죠. 트랜스포머 모델은 이제 현대 모던 머신러닝 모델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친 아키텍처입니다. 이전에 이제 트랜스포머 이전에는 RNN이나 아니면은 LSTM이 시퀀셜 데이터를 처리하는 주된 방법이었는데요. 근데 이 RNN과 LSTM은 단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단점이냐면 이 모델들이 데이터를 순서대로 처리하면서 병렬 처리가 제한됐기 때문에 어떤 버틀넥 현상이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 번 이렇게 앞에 있는 것들이 상대적으로 뒤에 영향을 덜 끼치게 되는 딥러닝에서 이제 레이어가 많이 쌓일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베니싱 그레디언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긴 시퀀스에 대한 훈련이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바스와니라는 논문이 2017년에 발표가 됐는데 이 제목이 굉장히 도발적입니다. Attention is all you need. 되게 유명한 논문이죠. 어쨌든 이걸 발표하면서 트랜스포머 모델 아키텍처를 공개하면서 이런 한계를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트랜스포머의 등장 배경이고요. 아까 말했듯이 이게 RNN의 기본 구조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시퀀스대로 처리가 되면서 이게 정보가 전달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그레디언트 베니싱 문제, 기록이 소실 문제가 이제 발생을 했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 하나를 순서대로 처리해야 했습니다. 왜냐면은 그전 시퀀스에서 나온 이런 히든 웨이트를 사용해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병모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시간 효율적으로 아무래도 좋지 않았다. 네, 이런 두 개 항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트랜스포머 구조인데요. 뒤에 자세하게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지만 얘는 지금 인풋 이제 임베딩이 있으면 걔를 한 번에 이렇게 병렬적으로 처리할 수가 있는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셀프 어테이션 메커니즘입니다. 이게 모델이 인풋 데이터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인풋 데이터들이 있을 때 각각 이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정도를 가중치를 따로 줄 수 있게 설계를 했던 겁니다. 이제 학습을 하면서 하나의 인풋 데이터에 대해서 각각이 어디가 얼만큼 이제 주목을 해야 될지, 어텐션을 줘야 될지를 다르게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RNN과 달리 트랜스포머는 입력 시퀀스의 여러 부분을 동시에 볼 수 있어서 더 많은 병렬 처리와 데이터의 롱 레인지 디펜던시스를 더 잘 포착할 수 있었음. 이 데이터의 시퀀스가 길어졌을 때 롱 레인지 디펜던시를 더 잘 포착할 수 있었다. 이 셀프 어텐션을 통해서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예시를 통해서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고양이가 매트에 앉아있다 라는 이 문장이 있다고 했을 때 이 문장을 토크나이징 하겠죠. 쑥쑥쑥 자릅니다. 자른 다음에 얘를 프리트레인드 된 임베딩을 통해서 어떤 특정 차원으로 이제 이 토큰들을 표현을 해야겠죠. 토큰을 표현해 준 다음에 이 셀프 어텐션에서는 쿼리, 키, 밸류 이렇게 이런 매트리스들이 사전에 있습니다. 이제 얘를 통해서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을 적용하게 되는데 그 과정을 뒤에서 실제로 한번 값들과 함께 코드와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대략적으로 설명하면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하고 소프트맥스를 씌우고 마지막으로 밸류를 통해서 웨이티드 썸을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임베딩과 원래 매트리스는 데이터로부터 학습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는 임의로 랜덤 값을 사용해 볼게요. 다음과 같이 토크나이징 됐다고 했을 때 임베딩 차원은 지금 4입니다. 4이고 현재는 그냥 예시를 위해서 랜덤으로 이제 이니셜라이즈 된 거고요. 자, 이렇게 각각의 토큰들이 4차원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상태죠. 네, 코드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네, 그죠? 그 상태에서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을 적용을 할 건데
현재 인베딩된 상태인데 얘를 쿼리 키 밸류를 통해서 이제 어텐션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 과정이 총 3개예요. 그래서 쿼리 키 밸류를 통해서 어텐션 스코어를 먼저 계산하고 소프트맥스를 적용해서 어텐션 웨이트를 계산하고 마지막으로 밸류 매트릭스에 웨이트를 곱해서 아웃풋을 만든다. 이런 과정입니다. 첫 번째로 이게 엠베딩 사이즈가 아까 더캣뭐 set on the mat라는 문장에서 토큰이 지금 6이었죠. 그리고 인베딩 처음 4였습니다. 6 곱하기 4 6 by 4 여기 그 텐서라고 하나 어떤 벡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지금 인베딩 사이즈는 4겠죠. 지금 죄송합니다. 인베딩 사이즈 4 by 4가 지금 Q 매트리스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각각 4 by 4에 어떤 이니셜라이즈를 지금 해놓은 상태고요. 걔를 지금 워드 인베딩 6 by 4죠. 랑 4 by 4를 통해서 Q, K, V를 각각 다 프로덕트를 통해서 값을 구하게 됩니다. 얘 차원은 지금 6 곱하기 4가 되겠죠. 그 상태에서 다시 한번 K를 트랜스포즈한 것과 이 Q를 곱해가지고 어텐션 스코어라는 거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얘가 이제 6 곱하기 4였고 트랜스포즈한 거니까 4 곱하기 6이니까 6 곱하기 6, 6 by 6 나오겠죠. 그 상태에서 소프트맥스를 한번 씌워서 어텐션 웨이트를 만들게 되고요. 그 상태에서 한 번 더 이 V 밸류 값과 다 프로덕트를 통해서 최종 아웃풋이 나오게 되고 이 아웃풋이 최종적으로 각각의 이런 시퀀스 데이터에서 각각의 부분이 다른 부분과 얼마나 그죠? 어텐션을 갖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네, 두 번째 이제 트랜스포머 아키텍처의 특징은 레이어드 아키텍처입니다. 뭐냐면 동일한 레이어에 스택으로 구성이 돼요. 지금 이게 n개 구성되어 있고 이게 n개 구성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안에 두 개의 섭 레이어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멀티 헤드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 그다음에 그 포지션 와이즈 풀리 커넥티드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 그 외에도 여기 뭐 노멀라이제이션도 하고 여기 잔차도 이렇게 보내주고 하는데 핵심이 되는 부분은 이제 크게 두 가지고 얘를 이렇게 쌓았다. 왜냐면은 현재 이제 모던 머신러닝에 사용되는 이제 모델들은 보통 이 인코더를 사용하거나 디코더만 사용하거나 둘 중 하나만 사용하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가는 대략적인 이 두 가지 섭 레이어로만 이해를 하더라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포지셔널 인코딩인데요. 얘가 지금 장점이 뭐냐면 이 인풋 인베딩을 한 번에 넣고 다음과 같이 이 매트릭스 이 행렬 연산으로 한 번에 그냥 값을 구해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순차적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한 번에 처리하기 때문에 병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대신에 그런 순서 정보, 단순하게 순서 정보가 지금 잘 들어가지 못하게 된 거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포지셔널 인코딩스라는 걸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 뭔가 이런 시퀀셜 데이터에서 순서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치 정보, 순서 정보를 넣어주겠다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넣어주게 되고 이 포지셔널 인코딩은 인베딩과 같은 차원이어야 됩니다. 왜냐면 둘이 여기 2단계에서 더해주거든요. 더해주게 되니까 그죠? 같은 차원이어야 더해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기존의 인베딩에 위치 정보를 더해주는 과정이다. 네, 그 다음에 NLP에서 이 트랜스포머의 중요성, 약간 지금 첫 콘텐츠라서 약간 그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좀 이해를 해주세요. 트랜스포머 모델은 이 병렬적으로 처리한 능력과 되게 긴 시퀀스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롱 렌지 디펜던시를 포착하는 효율성이 그리고 각각 이제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으로 각각의 다른 구성 요소와 얼마나 중요성이 있는지를 포착할 수 있기 때문에 NLP 태스크에서 큰 개선을 이끌었습니다. 게다가 얘네가 큰 개선을 이끄는 건 동시에 이 GPT, T5, 버트, 뭐 요즘에 바드, 뭐 라마 같은 모델의 파운데이션을 지금 마련해 준 겁니다. 모두 트랜스포머들이 이렇게 쌓여있는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인코더나 디코더를 이제 사용해가지고요. 그래서 번역 태스크, 뭐 질문 답변 태스크, 텍스트 생성 태스크 같은 다양한 NLP 태스크에서 새로운 뭔가 기준을 설정하였다. 큰 도약을 마련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트랜스포머가 NLP에서 끼친 영향이 다음과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면접에서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냐? 다음과 같이 답변하면 됩니다. 트랜스포머가 그죠? 트랜스포머를 설명해 주시고 트랜스포머가 그 NLP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주 자신 있게 이렇게 답하면 되겠습니다. 트랜스포머 모델은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하여 새로운 아키텍처를 도입함으로써 NLP를 혁신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특히 데이터의 전체 시퀀스를 병렬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RLM과 이런 LSTM과 같은 이전 시퀀셜 모델의 한계, 특히 롱레인지 디펜던시를 해결하고 더 효율적인 훈련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트랜스포머가 NLP에 끼친 영향은 트랜슬레이션, 텍스트 제너레이션, 시멘틱 언더스탠딩 등의 소타 모델, 특히 버트, GPT 같은 모델에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은 100점짜리 답변일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꼬리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트랜스포머 모델의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은 LSTM 베이스드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과 어떻게 다른가요? 네, 다음 영상에서 그거를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컨텐츠를 선보였는데 많이 피드백 주시고 더 어떤 부분들이 개선됐으면 좋겠다, 어떤 부분들이 조금 부족했다 알려주시면 반영해서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관부.